창문 너머로 4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윤서진은 식탁에 앉아 남편의 셔츠 소매를 펼치며 다림질을 했다. 증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희미한 김냄새가 주방을 채웠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깃, 어깨선, 소매, 몸판. 20회 가까이 반복한 순서였다. 커피 한 잔만. 거실 소파에서 강재호가 말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 손으로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다. 서진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커피포트로 향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작동음이 작게 울렸다. 그녀는 컵을 받쳐들고 남편 앞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고마워. 재호는 시선을 화면에 둔 채 말했다. 서진은 잠시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짙은 눈썹,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약간 처진 어깨. 언제부턴가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대화는 있었지만 시선은 없었다. 서진은 다시 다림질로 돌아왔다.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다음 옷을 집어들었다. 그때였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고 얇은 플라스틱 카드.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라벤더 호텔. 금빛 로고 아래 작은 글씨로 룸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 1208. 서진의 손끝이 멈췄다. 그녀는 카드를 천천히 뒤집었다. 매끄러운 표면에서 희미한 향이 올라왔다. 달콤하면서도 낯선 여자 향수 냄새였다. 그거 뭐야? 재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묻긴 했지만 관심은 없다는 투였다. 셔츠에서 나왔어요. 호텔 키. 아, 그거. 지난주 세미나 때 쓴 거. 반납 안 했나 보네. 재호는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서진은 카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증기가 뿜어져 나올 때마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날 오후 서진은 학교 복도를 걸었다. 3학년 3반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출석부를 폈다. 창가 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오늘 시험 범위 어디까지예요? 교과서 2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어제 말했잖아.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녀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문학과 삶이라고 썼다. 글씨가 삐뚤어졌다. 지우고 다시 썼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옆자리 동료가 말을 걸었다. 서진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서진은 짧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 화면을 켰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마우스 대신 핸드폰을 향했다. 검색창에 라벤더 호텔을 입력했다. 강남역 인근의 부티크 호텔이었다. 객실 사진들이 나타났다. 침대, 욕조, 창가의 소파.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은밀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재호는 옆에서 코를 골았다. 규칙적인 숨소리.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의 얼굴을 응시했다. 잠든 얼굴은 평온했다. 아무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 서진은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식탁 위의 카드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카드를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가볍고 차가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서 저녁 거실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그의 습관들이 낯설게 보였다.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약간 기울이는 것. 문자 알림이 오면 즉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가끔 이유 없이 웃는 표정.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재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무슨 회식이에요? 지점 실적 회의 끝나고. 본부장님도 오신대. 몇 시쯤 끝나요? 글쎄. 한 11시. 재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학교에서 서진은 집중할 수 없었다. 2교시 수업 중 한 학생이 시를 낭송했다. 윤동주의 서시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교실이 조용했다. 그러나 서진의 귓가에는 그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부끄럼. 누가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선생님 괜찮으세요? 낭송을 마친 학생이 물었다. 응. 잘했어. 앉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도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흘렀지만 그녀는 보지 않았다.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왜 앉아? 재호가 구두를 벗으며 물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러나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기다렸어요. 피곤한데. 먼저 잘 걸 그랬어.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욕실로 향했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소파 위 재킷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 한 장이 나왔다.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블루문 카페. 시간은 오후 6시. 회식 전이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재킷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옆에 누운 재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 이름이 보였다. 이나경. 내용은 일부만 보였다. 오늘 저녁엔 내가 예약할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진은 숨을 참았다. 재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응시했다. 이나경.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 서진은 교무실에서 검색을 시작했다. 이나경 강재호.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나경 은행. 여러 동명이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재호의 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직원 소개 페이지를 열었다.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대리 이나경. 개인 고객팀. 28쯤 되어 보이는 얼굴. 단정한 헤어스타일. 밝게 웃는 표정. 서진은 화면을 확대했다. 그녀의 눈, 코, 입. 모든 것이 선명했다. 젊고 생기 있었다. 서진은 화면을 껐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올라왔다. 아니,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상실감.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느낌. 서진 씨 식사 안 해요? 동료가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배가 안 고파서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진은 짧게 웃었다. 동료는 더 묻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진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켰다. 이나경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 저장된 사진. 이나경. 그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흔드는 실체였다. 서진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다. 이제 그녀는 알아야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서진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영수증, 문자 알림 시간, 귀가 시각. 작은 수첩에 날짜별로 기록했다. 4월 12일 오후 7시 30분 귀가. 카페 영수증. 4월 15일 오후 10시 귀가. 핸드폰 진동 3회. 글씨는 작고 단정했다. 요즘 바쁘세요? 아침 식탁에서 서진이 물었다. 재호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다. 응. 분기 실적 정리하느라. 주말에도 나가야 해요? 이번 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재호는 신문을 접고 시계를 봤다. 나 먼저 갈게. 그는 일어서며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제스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자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재호가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블루문 카페를 검색했다. 홍대 근처였다. 그녀는 주소를 메모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조퇴를 신청했다. 몸이 안 좋다고 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학교를 나와 지하철을 탔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다. 카페는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5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대학생들, 연인들, 혼자 온 손님들. 서진은 모두를 관찰했다. 6시가 가까워졌을 때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재호였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다. 혼자였다. 카페 안으로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다. 서진은 몸을 낮추고 창밖을 보는 척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0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젊은 여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재호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재호가 일어나 반갑게 맞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웃었다.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서진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여러 장을 찍었다. 두 사람의 표정, 각도, 거리. 모든 것을 기록했다. 재호가 뭔가를 건넸다. 작은 상자였다. 이나경이 받아 열었다. 안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액세서리 같았다. 이나경이 활짝 웃었다.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에 힘이 없었다.
잔이 소리를 내며 받침에 부딪혔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 방금 찍은 사진들. 웃는 두 사람. 반짝이는 상자. 왜 이래?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잠겼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두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멈춰 있었다. 재호가 돌아왔다. 뭐해? 저녁 차리고 있어요. 나 먹고 왔어. 회식. 재호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서진은 찌개불을 껐다. 혼자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 그릇을 치웠다. 밤늦게 침실에 들어갔을 때 재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진은 이불을 덮고 옆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평온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이혼 절차를 입력했다. 여러 글이 나타났다. 협의 이혼, 재판 이혼, 필요 서류. 서진은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기록.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옮겼다. 영수증 사진도 함께. 날짜별로 정리했다. 작업을 마치고 창밖을 봤다. 새벽 2시였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기댔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울어도 구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 이야기를 내가 쓸 거야.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서진의 안에는 남았다. 단단하게. 서진은 준비했다. 한 달 동안 모은 모든 것을 정리했다. 사진, 영수증, 문자 기록, 영상.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다. 재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했다. 서진도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저녁을 준비했다. 그러나 내면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이번 주 금요일 송년회야. 재호가 말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은행 송년회요? 응. 올해 실적 좋아서 본부장님도 오신대. 좀 늦을 것 같아. 어디서 해요? 호텔 연회장. 작년이랑 같은 곳.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초대장이 재호의 서류 가방에 있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2층 크리스탈홀. 그녀는 그 주소를 이미 메모해 두었다. 금요일이 왔다. 서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화장을 했다. 립스틱은 진한 레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그러나 눈빛은 선명했다. 저녁 6시 서진은 호텔에 도착했다. 2층으로 올라갔다. 크리스탈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서진은 입구에서 멈춰섰다. 호텔 직원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행사 담당자분 계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무전기로 연락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나왔다. 서진은 준비한 USB를 건넸다. 이 영상을 송년회 중간에 틀어주세요. 7시 30분쯤에요. 손님, 이건 행사 주최 측 요청이 있어야. 제 남편이 강재호입니다. 이 지점 지점장이고요. 깜짝 이벤트예요.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매니저가 망설였다. 서진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수고비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매니저는 USB와 봉투를 받았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홀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7시 20분. 홀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건배 소리, 박수 소리.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떨림이 멈췄다. 7시 30분. 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서진은 일어나 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라벤더 호텔 1208호.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 호텔 로비를 함께 걷는 뒷모습. 차 안에서 손을 잡은 두 손. 홀 안이 술렁였다. 누군가 소리쳤다. 이게 뭐야? 지점장님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옆에 앉아있던 이나경도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구두굽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재호 앞에 섰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여보. 서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재호가 입을 열었다. 서진아, 이건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봤으니까. 서진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다. 전 이제 갈게요. 두 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녀는 몸을 돌렸다. 복도로 나왔다. 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잠깐.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1층 로비로 나왔다. 호텔 밖으로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서진은 코트깃을 세웠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호였다.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원을 껐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처음으로 제대로 숨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친구 집에서 잤다. 재호에게서 20통이 넘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슬픔, 분노, 후회.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다. 해방감, 자유.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이혼 서류, 새 집, 새 시작.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은 어둠 속에 작게 울렸다. 그리고 서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석 달이 흘렀다. 서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다. 거실 창문으로 공원이 보였다. 아침마다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노인들이 지나갔다. 서진은 그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재호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오갔다.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던 날 서진은 떨리지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다. 선생님, 오늘 좀 달라 보이세요. 교무실에서 동료가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잠을 잘 잤어요. 서진은 웃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요즘 그녀는 밤에 깊이 잤다. 악몽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했다. 오후 수업 시간. 서진은 3학년 교실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칠판에 글을 썼다. 나를 찾아가는 시간. 오늘은 시쓰기를 해볼 거예요. 주제는 자유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가 뭔지, 자유로울 때 어떤 기분인지 써보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언제 자유로우세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창밖을 봤다. 봄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혼자 있을 때요. 아무도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 때. 그냥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을 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진짜 나를 잃는다면 그건 외로운 거예요. 하지만 혼자여도 나를 알고 있다면 그건 자유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다. 장문 노트를 내밀었다.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서진은 노트를 펼쳤다. 짧은 시가 적혀 있었다. 엄마의 하루라는 제목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는 엄마의 일상을 담은 시였다.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엄마도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잘 썼네. 엄마께 보여드렸어? 아니요. 부담 드릴까봐. 보여드려. 분명 기뻐하실 거야. 누군가 자기를 이해한다는 걸 아는 건 큰 위로가 되거든.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서진은 창밖을 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퇴근길 서진은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책을 꺼냈다. 최근 읽기 시작한 에세이였다. 혼자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 한 문장이 밑줄 쳐져 있었다.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서진은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갤러리를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재호와 찍은 사진들. 신혼여행, 기념일, 생일.
웃고 있는 두 사람. 서진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사진들을 선택해 삭제했다. 정말 지울까요? 화면에 물음이 떴다. 서진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사진들이 사라졌다. 갤러리가 비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샐러드와 연어구이, 와인 한 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정성스러웠다. 그녀는 천천히 먹었다. 음식의 맛을 음미했다. 고요함이 좋았다.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갔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공원에 불이 켜졌다. 가로등 아래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서진은 난간에 팔을 기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제 괜찮아.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단단했다.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서진아. 잘 견뎌줘서.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하지만 서진의 안에는 남았다. 단단하게, 따뜻하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다. 조깅복을 입고 공원으로 나갔다. 천천히 뛰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았다. 땀을 닦으며 하늘을 봤다. 좋은 아침이에요. 옆 벤치에 노인이 말을 걸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매일 이 시간에 운동하시나 봐요. 자주 봬요. 네. 요즘 시작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노인이 웃었다. 그럼 됐어요. 혼자 괜찮으면 뭐든 괜찮은 거예요. 서진도 웃었다.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몇 가닥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눈빛은 살아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에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돌아보지 않는 발걸음. 서진은 이제 알았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